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처지고 잔주름이 늘어나고 볼륨까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핫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 부스터 시술인데요. 오늘은 얼굴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콜라겐 부스터 3가지, 레디어스와 스컬트라, 주베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우영준입니다. 필러라고 하면 보통 피부 볼륨을 보충하거나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부 아래에 특정한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떠올리실 텐데요. 예전에는 피부에 파라핀이나 실리콘 같은 물질을 주입하기도 했지만 이는 피부 변형을 유발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필러의 시작은 20세기 중반 소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직접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유지기간이 짧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에 히알루로산 필러가 등장하면서 안정성과 효과가 크게 개선되었고 주름 및 볼륨 교정의 대표적인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히알루로산 필러는 즉각적인 볼륨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볼륨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피부 탄력의 저하, 지방 감소, 골격 소실 같은 입체적인 노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필러, 즉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콜라겐 부스터는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직접 유도해서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 볼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콜라겐 부스터 제품으로는 스컬트라, 레디어스, 주베룩, 올리디아, 울트라콜 등이 있으며 이들 제품은 피부 볼륨뿐만 아니라 피부의 잔주름 개선, 모공 축소, 피부 결 개선 등 미세한 미용적 요구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죠. 그럼 요즘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디어스, 스컬트라, 주베룩 3가지 콜라겐 부스터를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디어스의 주성분은 칼슘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입니다.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물질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 친화적인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정형외과나 치과에서 골 이식 제로로 사용되던 물질인데요. 이후 미용 시술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죠. 레디어스는 칼슘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 미세 입자들이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즈 겔, CMC 겔이라고 하죠. 이 안에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 입자가 바로 레디어스의 칼슘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 입자들이고요. 이것이 겔 안에 균일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주입 즉시 볼륨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후 이 레디어스의 입자들이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죠.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즉각적인 볼륨 효과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어떤 볼륨이 꺼진 부위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희석하여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콜라겐 부스터 용도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입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칼슘과 인산이온으로 분해되어서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몸에 남지 않고 안전하게 사라집니다. 주입 후 약 4주부터 신생 콜라겐이 피부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며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게 되죠. 시술은 한 번 내지 2번의 시술을 추천하며 시술 간격은 4주에서 8주 사이를 지켜주면 좋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서 추가 시술을 통해 효과를 보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레디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즉각적인 볼륨 효과와 비교적 긴 유지 기간입니다. 얼굴의 탄력과 지지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면서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넷 주름과 같은 깊은 주름을 개선하거나 관자나 볼, 턱끝, 턱선 등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등이 노화로 푹푹 꺼져 계신 분도 있는데요. 이런 손등 노화 개선에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묽게 희석해서 목의 탄력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코나 미간처럼 혈관 사고의 위험이 높은 부위에는 주입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레디어스 입자가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녹일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층에 주입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피부의 얕은 곳에 이 레디어스 입자가 뭉쳐서 희끄무레한 결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입 직후에 마사지를 고르게 펴주는 게 중요하고, 피부 얕은 층에 주입할 때는 많은 양의 희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얇은 부위인 입술, 눈꺼풀, 얇은 주름 부위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피하층에 정확히 주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레디어스는 즉각적인 볼륨 보충, 그리고 장기적인 콜라겐 생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시술이죠. 다음은 스컬트라입니다. 스컬트라의 주성분은 폴리 L-락틱 액시드, PLLA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는 수술용 녹는실이나 생체 재료에 사용되던 물질로 처음에는 에이즈 환자의 안면 지방 위축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이후 효과가 좋다 보니 미용 시장에서도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FDA에서 미용 필러로 허가를 받고 볼륨 회복과 주름 개선을 위한 시술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컬트라는 이 병 안에 동결 건조된 가루 형태로 보관됩니다. 그래서 바로 주입할 수 있는 필러와 달리 멸균된 주사형수로 충분히 희석한 후 피부에 주입해야 합니다. 주입 직후에는 얼굴이 부어 보이거나 볼륨이 생긴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는 대부분 희석 과정에서 사용된 물의 부피입니다. 이 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기 때문에 처음 시술 직후에는 볼륨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PLLA 입자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섬유화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약 3에서 6개월 동안 천천히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볼륨이 회복되고 피부 탄력이 증가하는 방식이죠. 보통 4에서 8주 간격으로 2, 3회 시술을 진행하여야 자연스러운 볼륨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술 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2차 시술 이후 1, 2개월이 지나면 확실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는 분들보다는 여유를 두고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총 2, 3회 세션이 끝난 후에는 약 6에서 9개월 후 효과가 최대치로 나타나게 되고 지속기간도 길어서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인위적으로 볼록한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볼륨이 회복되는 것이 스컬트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스컬트라는 눈가나 입 주변처럼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농축된 상태로 주입될 경우 결절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눈밑이나 눈꺼풀, 입술, 콧등 같은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컬트라는 지방층이나 골막 위층에 주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한 곳에 뭉치지 않도록 피부층에 균일하게 퍼지도록 세심하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에도 입자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마사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보통 하루에 5번, 5분씩 5일 동안 시술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 결절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염증성 결절, 즉 이물 유가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아주 드물게 수년간 지속되는 난치성 유가종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충분한 희석, 올바른 주입층 선택, 그리고 마사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스컬트라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4cc 정도로 희석해서 고농도로 주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이물 반응으로 결절이 생긴 사례가 7에서 10% 정도로 꽤 많았어요. 하지만 이후 희석량을 8에서 9cc로 늘리고 주입 기법을 표준화하면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스컬트라는 누가 맞는 게 좋으냐? 얼굴살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처진 40에서 60대에서 수술 없이 얼굴의 볼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우 좋습니다. 볼이나 관자, 턱 등 여러 부위에 조금씩 볼륨이 필요할 때 스컬트라를 골고루 채워주면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어려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반면 즉각 변화를 원하는 환자나 부분적으로 깊은 주름만 있는 환자, 예를 들어서 팔자주름만 고민인 30대 등에서는 스컬트라 단독으로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죠. 눈가나 입술, 잔주름 등 섬세한 부위는 스컬트라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위는 주베룩과 같은 다른 스킨 부스터를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베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베룩은 스컬트라와 성분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콜라겐 부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성분은 폴리 DL 락틱 액시드, 줄여서 PDLLA라고 하겠습니다.
이 PDLLA와 히알루론산이 주 성분인데요. PDLLA는 체내에서 천천히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사라지는 안전한 성분입니다. 특히 스컬트라의 PLLA보다 염증 반응이 적고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이 낮아 더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눈밑이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많은 양을 주입하면 드물게 유가족성 결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술 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베록을 맞으면 피부 속 콜라겐이 차오르면서 탄력이 개선되고 잔주름이 옅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모공도 줄어들면서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죠. 보통 손주사나 주사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주입기를 이용해서 피부에 주입해 주게 됩니다. 미라젯이나 큐어젯과 같은 바늘 없는 제트형 주입기로 주입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볼륨을 채워주는 효과는 스컬트라보다는 약한 편이에요. 시술 후 4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서 피부가 스스로 재생되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로 개선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베록에는 현재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기본 주베록과 주베록 볼륨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베록 볼륨은 주베록보다 볼륨감을 더 강조한 제품입니다. 주베록 볼륨은 입자 크기와 농도가 더 높아서 볼륨감과 리프팅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베록이 피부결과 탄력 개선에 검증된 제품이라면 주베록 볼륨은 볼륨과 리프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팔자주름, 꺼진 볼, 관자 부위처럼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는 주베록보다 주베록 볼륨이 더 적합합니다. 주베록은 한 번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에서 4주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첫 시술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서서히 피부가 좋아지는 변화를 느끼게 되고 2, 3개월 차가 되면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탄력 개선과 볼륨 효과가 대략 6에서 12개월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층에서 심하지 않은 볼륨 저하를 개선하거나 잔주름과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흉터 치료, 모공 치료, 기미 치료에서도 다른 시술과 주베록 시술을 병합하여 사용하면 리주버네이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콤비네이션 하기 좋죠. 자, 지금까지 콜라겐 부스터 3대장인 레디어스, 스컬트라, 주베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필러 시술이 단순히 주름을 없애는 것 혹은 볼륨을 채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얼굴의 입체적인 볼륨을 되살리고 탄력을 함께 높이면서 노화 과정을 늦추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도 여전히 간편하고 안전한 장점이 있지만 유지기간이나 자연스러운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콜라겐 부스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이겠죠. 오늘 내용이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우영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